네, 안녕하세요. 대박찬입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에 대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법률을 다루신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변호사님들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변호사분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트렌드가 각각의 전문 분야를 좀 부여를 받아서 한쪽의 분야를 좀 특화해서 이렇게 사건 수임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예를 들면 뭐 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뭐 도산 전문 변호사님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형사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보험 전문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부동산 전문, 그리고 뭐 이혼 전문, 이런 식으로 특화돼서 이렇게 수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이 이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법무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무법인 안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님들이 되게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법인 측에서도 홍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각기 변호사님들이나 그 밑에 계시는 사무장님들이 또 각기 이렇게 홍보하는 경우들도 되게 다양하게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변호사님 혼자서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제 한 두 분 정도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애로점을 좀 가져하시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변호사님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네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블로그 마케팅 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제가 처음부터 다 설명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블로그 마케팅, 그 다음에 유튜브는 이제 채널을 개설하는 거 하고, 제가 구글 쪽에 키워드 광고하는 거를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문가 지식인 답변 하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광고 마케팅을 좀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네 가지를 다 하시고요. 이거 외에 뭐 키워드 광고라든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또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시간적으로나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크게 갖고 온 게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그 다음에 구글 키워드 광고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인 전문가 답변,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가지고 좀 안내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블로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그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좀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블로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법률을 다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블로그 마케팅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블로그 마케팅을 뭐 다들 하고 계시죠. 자, 블로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메인 키워드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형사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메인 키워드로 가져가야 되는 거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있겠죠. 뭐 형사 소송 변호사, 이런 등등등의 키워드가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인 키워드만 가지고 무조건 네이버 상의 뷰 섹션에다가 상위에 노출을 시키려고 하는 이제 분들이 계세요. 물론 효과가 있겠죠. 네이버 상의 첫 번째 화면에 떴기 때문에 문의 전화가 올 확률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렇지만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블로그에다가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한테 사건을 맡기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분들의 심리 상태를 먼저 좀 헤아리고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사건을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절박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사건을 그냥 단순 궁금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할 때 디테일하게 검색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런 디테일한 키워드로 검색하고 타고 들어와서 나한테 문의 전화가 들어왔을 때, 또는 우리 쪽에 연락이 왔을 때는요, 그게 메이드가 될 확률이 높다, 계약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명심하셔야 될 게, 블로그 마케팅 할 땐 첫 번째가 키워드가 중요한데, 메인 키워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노출시키면 좋으나, 일단 첫 번째 노출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관련된 키워드로 한 달에 글이 몇만 개씩 쏟아져 나오는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거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를 노출시킬 수 있으면 좋으나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세부 키워드, 조금
경쟁이 좀 덜 치열하더라도 그런 디테일한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건을 수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를 잘 뽑아서 그런 키워드로 노출을 좀 시켜보려고 하시는 거를 저 첫 번째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블로그에다가 글을 쓸 때는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가 있어요. 각기 전문 분야의 메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회생 파산 같은 경우에는 개인 회생, 요게 메인 키워드겠죠. 그런데 그런 메인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블로그에 노출되어 있는 글들을 가서 읽어보면요, 너무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거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냐, 이게 상당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찾는 분들은요, 아까도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절박합니다.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특히나 회생 같은 경우나 또는 파산 쪽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상황 자체가 굉장히 정말 절망적이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회생이 뭔지 파산이 뭔지를 몰라서 검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천편일률적인 내용들의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과연 연락을 한다? 사실 쉽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심리 상태를 좀 헤아려서 블로그에다 글을 발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글을 읽어볼 때, 다른 관련된 아이템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할 때 블로그의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요, 이미지만 쭉 내려보고 아래쪽에 뭔가의 연락처가 있거나 링크를 클릭해서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하거나 보통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변호사님들이 취급하는 이런 키워드들은요, 블로그에 타고 들어왔을 때 글을 읽어보는 시간, 체류 시간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체류 시간이 일단 우선 길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심리 상태가 되게 절박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쓰지 마시고 이 고객분들, 우리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잘 헤아려서 그분들하고의 동질감을 가질 수 있는 글을 발행해주는 게 좋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주는 게 좋느냐? 각기 변호사님들이 갖고 있는 여태까지의 사건 수임했던 사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내용을 좀 풀어서 고객이 어느 정도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 같은 사건을 맡기시는 분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케이스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구나, 그리고 여기 변호사님은 이런 사건들을 많이 수임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전문적인 분들이구나, 좀 그리고 내가 맡기시는 분이 정말 형님 같다, 뭐 이런 가족 같다, 이런 뭔가의 그 따뜻한 마음이 좀 녹아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여기 변호사님을 찾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그냥 정말 무미건조하게 형사 전문은 어떤 내용이고요, 어떻게 사건이 되고요, 어떻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그냥 무미건조하게 이런 식의 내용들은 우리 변호사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사건을 수임하려고 하는 의뢰인들의 그런 마음 상태를 잘 헤아려서 블로그에다 글을 발행을 하시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게 키워드를 메인 키워드만 가져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실제로 세부 키워드를 타고 왔을 때 오히려 그 변호사님한테 문의가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블로그에다 글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님 입장이 아니라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정말 마음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주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일단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과연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는 거는 변호사님이나 여기 관계자인 사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발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법률 전문가지 않습니까? 이 두 분들은 변호사님이나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은 어쨌든 법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담했던 사례들도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계실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직접 기술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직접 발행하는 팀을 사무실에 출근을 시켜서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소형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게 사실 쉽지 않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외주에다가 돈을 주고 맡겨서 하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블로그를 돈 주고 누구한테 운영을 맡긴다라고 했을 때는요, 반드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두 가지 있죠.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시간이 날 때마다 녹음을 하시는 습관을 좀 들이셔가지고요, 녹음을 하셔가지고 그쪽에다가 파일을 전달을 해주시면 그쪽에서 그 내용을 전달받아서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하게, 그리고 변호사님이나 사무장님들의 뜻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블로그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근데 블로그 마케팅 하는 데 있어서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의 내용이 중요한데 글 내용은 반드시 의뢰인 입장에서 글을 발행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이 블로그에다 글을 쓰는 사람이 주체가 누구냐? 변호사님들 블로그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변호사님들 블로그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홈페이지용 블로그든 메인 블로그든 뭐 브랜드 블로그가 됐든 변호사님 블로그를 만들고 그 블로그에다 글을 변호사님들이나 사무장님이 쓰시는 게 좋으나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글을 발행해주는 뭐 광고회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내용이 잘 반영이 돼서 글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를 잘 생각하시면 블로그 마케팅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놓치고 계세요. 이게 사실 어려운 내용인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주구장창 메인 키워드 가지고 상위 노출만 시켜야만 전화가 오는 줄 알고 그렇게들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부분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홍보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은 제가 형사 전문, 아까 얘기했던 뭐 보험 전문 이런 식으로 세분화돼서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들은 제가 차후에 각 챕터별로 제가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번 시간엔 제가 유튜브 채널 개설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글 키워드 광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인 전문가 답변 요 묶어서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마케팅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쉽고 그러죠.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잘 모르시겠다, 그럼 저희 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번 영상 때 그 부분 다시 설명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보다 더 설명을 더 잘하시거나 이런 광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테크니컬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도 분명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반드시 한번 좀 적용해서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번 영상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